전북 지역 각 시군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뿌리 K 전북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익산시의 새로운 청사가 완공돼 직원들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공간 부족 등으로 분산됐던 부서들이 한 지붕 아래로 모이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4만여 제곱미터터의 지상 10층 건물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 익산시청 건물 바로 뒤편에 들어선 신청사입니다. 정면에는 우아한 백제 미륵사지 석탑을 본뜬 디자인이 반영돼 기품 있는 외형미를 자랑합니다. 550억 원의 사업비로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새로운 청사가 완공됐습니다. 익산시는 54년 만에 새로 지은 청사를 계기로 전북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세우고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이 다소 좀 침체에 빠졌다고 원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익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35개 부서 9,500명의 직원들의 이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본청과 제2청사, 팔봉동 임시청사로 분산됐던 부서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시민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노후되고 근무 여건이 열악했던 청사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신청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은 되게 오래돼서 비도 새고 이렇게 쥐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전하게 되면 훨씬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서 기대가 커요. 익산시는 현재 사용 중인 본청과 의회 건물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복합문화센터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원율 익산시장과 함께 새롭게 청사를 옮긴 의미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개청식이 있었죠. 네. 우선 익산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54년 만에 새로 지은 청사인데 이 과정에서 설계 공모도 있었고 네. 또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요? 신청사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익산의 대표적인 미륵사지를 형상화해서 전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제 문화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의 불치, 검의 불로, 다시 말하면 화려하지만은 사치스럽지는 않고 검소하지만은 누추하지는 않다. 그런 철학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었고 지금 현재 지하 2층에 지상 10층 건물인데 지하 2층에는 그 주차장 480면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주차 빌딩에 250면에서 주차 공간이 730면 되고 마지막 10층은 우리 공무원들 휴식 공간으로 전체 그 전층을 식당하고 종기실, 종교실, 휴게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하다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제일 꼭대기층 가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전망이 앞뒤로 튀어서 앞으로 보면 모악산이 훤히 보이고 뒤로 보면은 미륵산이 훤히 보이는 아주 시원한 공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것은 저것은 이제 1단계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있는데 1단계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시청사, 소위 말하는 그 공무원 그 거주 공간만, 즉 근무 공간만 이번에 한 것이고 2단계는 현재 이 앞에 있는 익산시청 그리고 의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시민청사를 만듭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은 시청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민청사를 만들겠다. 그 대표적인 시설이 다목적실이 한 500석 정도 들어가고요. 또 주민들, 시민들 동호인실이 한 2개 정도.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갤러리, 카페 이런 것이 지하층에 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지상은 전부 다 공원으로 정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내 집같이 편하게 이용해라. 그리고 그 공무원 공간이 시청사도 다른 청사같이 출입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스피드 게이트도 없이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단계는 1년 후에
내년 11월 정도에 공사가 끝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민 친화적인 장소인 것 같은데요. 시민과 소통하는 청사로서 시민분들도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청사가 입주를 하면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지요? 우리는 단순한 건물을 하나 졌다 거기 의무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익산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단계로 그 익산시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새로운 비전은 익산이 한문화 발상지다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거기에 한문화 발상지에 맞게끔 익산의 도시 브랜드 PI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번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익산시의 한문화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날 10월 3일 개천절이죠. 개천절로 시민의 날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 날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개천절 당일날 아침에 우리가 그 익산의 동산동에 당군 사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천 제재를 하면서 우리 익산시가 시민의 날도 이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한문화 발상지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늘에 고하는 그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물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익산시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 시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그 익산시의 한문화 발상지라는 것을 선포한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익산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최초 국가가 익산시에서 성립이 됐다. 그런 그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K컬처,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막 뜨고 있잖아요. 그 진원지가 익산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의 삼국지나 후한세에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 나라인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죠. 준왕이 유만한테 나라를 찬탈당하고 남천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제왕홍기나 고려사나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지역이 남천한 지역이 익산 금마라고 거기에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역사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 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류가 뜨고 있는 이 차제에 익산이 시청 바뀌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그거 들고 나가자. 근데 왜 이게 한류 근원이라고 하는 거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네. 대한민국은 어디서 나왔는 거니? 우리 고종 황제께서 일제에 침탈 당하는 당시에 우리도 황제국이다 해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고 황제로서 고종 황제로 칭했던 적이 있었어요. 1897년도인데 그렇게 그때 대한제국이라는 대한 이 한이 익산의 만에서 왔다는 것이 고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종실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고종께서도 그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역사학자들이 사만 정통론을 실학자들이 다 주장을 해왔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익에서 성우사설을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우리나라는 당군조선, 기자조선, 그다음에 마한, 그다음에 삼국, 고려, 그다음에 조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통성이 이어져 온다. 여기에 근거해서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그때 선포를 하셨던 거고 그 대한제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 한문화 발상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는데 저희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너무 아까운 역사를 우리가 좀 마음껏 발휘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그 비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정한 겁니다. 네. 익산이 한문화의 발상지다. 네. 이런 새로운 비전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축제 계절에 걸맞는 어떤 행사가 준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문화대전을 새로 부활을 시켰어요. 55년 전에 그렇게 계속 해오다가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 소동축제를 이름을 잠깐 바꿨어요. 한 20년간 중단되어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그 마한의 역사를 찾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만문화대전을 부활을 시켰고 만문화대전은 그 의미는 뭔 거니? 그 행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마안의 문화를 시민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알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마안문화제를 하는데 거기 대표적인 것이 먼저 이제 마안 관련한 학술대회, 학술적으로 익산이 한문화 발전이라는 것을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학자들이 학술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강좌, 시민들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계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그 일타 강사, 최태성 강사님 많이 들어보시죠? 그분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분이 익산이 왜 한문화 발상지인가를 또 렉처로 설명을 또 해줄 것입니다.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행사로서는 마안의 생활상을 우리 그 국민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히 익산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마안 하면 소도가 대표적인 소도거든요. 소도제를 다시 지내는 거, 그다음에 마안의 복식 체험이나 또 활쏘기 체험, 뭐 불 피우기, 고기 굽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마안의 주민들이 했던 생활상을 그대로 거기서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또 부대 행사가 많이 있어요. 부대 행사 많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내일 모레 그 준왕, 그 마안의 그 왕이 준왕이라 했잖아요. 그걸 오페라로 지금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예술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 또 그 열린 음악회를 또 합니다. 대대적으로 열린 음악회를 하고, 마안 전국 가요제, 또 마안 청소년 댄스 대회, 마안 청소년 어린이 동요제, 마안 어린이 사생대회, 이런 것들. 그래서 마안에 관련된 행사들, 부대 행사까지 함으로써 2박 3일 동안에 시민들이 마안의 역사에 흠뻑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안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안 문화 대전을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네, 참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익산시의 새로운 출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